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82페이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모델링 구조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의 부품을 모델링을 하는 부품 기능, 2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을 하는 조립품 기능, 조립품을 분해를 하는 분해품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부품, 조립품, 분해품을 이용을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4가지 기능들은 모두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에서 오류가 발생을 한다면 나머지 파일에도 모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각 파일 관리를 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도면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부품, 조립품, 분해품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파일들은 하나의 폴더에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품, 조립품, 분해품, 그리고 도면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의 형상 및 정보가 변경이 된다면 나머지 조립품, 분해품, 도면에 변경이 된 형상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어서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교재 84페이지의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만 밑줄을 긋겠습니다. 표준 규격의 의미, 밑줄 긋겠습니다. 표준 규격은 일정한 규격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여 생산을 능률화하고 제품의 균일화와 품질의 향상, 제품의 상호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속과 규칙을 말합니다. 기계제도 관련 규격은 KSB 0001 부문에 규정되어 있으며 엔지니어, 설계자들은 KS 규격에 준하여서 제품을 설계, 그리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면의 크기.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사용하는 도면의 크기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A2, A3, A4의 크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도면의 양식.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도면에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3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윤곽선. 윤곽선은 도면의 내용을 구분하고 구김이나 파손으로부터 도면의 내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여백을 두어 표시한 선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중심 마크. 중심 마크는 가운데에 있는 이 선을 의미를 합니다. 중심 마크는 도면의 중심의 위치를 알기 쉽도록 표시한 선을 의미를 합니다. 세 번째 표제란. 표제란은 왼쪽 상단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표를 표제란이라고 하고 도면 관리상 필요한 사항이나 도면 내용에 관한 전형적인 사항을 표시를 하는 부분을 표제란이라고 합니다. 도면의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밑줄 긋겠습니다. 척도는 물체의 실제 크기와 도면에서의 크기의 비율을 말합니다. 척도를 작성을 할 때에는 A 대 B로 작성을 하고 A는 도면에서의 물체의 크기를 의미를 하고 B는 물체의 실제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척도는 표제란에 기입을 합니다. 척도를 기입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척. 실물과 같은 크기로 도면을 작성을 했을 경우 현척이라고 하고 작성 방법은 1대 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 실물보다 작게 그렸을 경우 축척이라고 하고 척도에는 1대 2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물보다 더 크게 그렸을 경우 배척이라고 하고 척도에는 2대 1 이런 식으로 척도를 작성을 합니다. 이 3가지 방식에 따라서 도면을 작성을 하는 방법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과 같은 크기로 또는 실물보다 작게 혹은 크게 그렸을 경우 현척, 축척, 배척에 따라서 이러한 척도 값을 표제란에 작성을 하는데 도면을 작성을 할 때
현척, 축척, 배척에 따라서 도면을 작성을 하지 않고 투상도의 크기가 치수와 비례하지 않을 경우 척도에 나투 스케일의 약자 NS를 기입을 합니다. 교재 86페이지 선의 용도에 따른 종류와 굵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에서의 선은 형태에 따라서 실선, 파선, 쇄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실선은 이러한 형태의 직선을 의미를 하고 파선은 이런 점선을 의미를 합니다. 쇄선은 1점 쇄선과 2점 쇄선으로 나뉘는데 1점 쇄선은 이렇게 하나의 점이 있는 선을 1점 쇄선이라고 하고 2점 쇄선은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는 선을 2점 쇄선이라고 합니다. 선의 용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명칭이 부여가 되는데 각 선들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선 굵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 제품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실제 제품의 형상을 도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을 왼쪽에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에서 봤을 때의 그 모습을 이 오른쪽에 도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바라봤을 때 안쪽, 내부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럴 때에는 이 제품의 일부분, 절반을 뚝 잘라서 그 절단된 면을 이렇게 도면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절단하지 않고 바라본 모습 그대로 도면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도면은 왼쪽 절단된 단면과 그리고 오른쪽 절단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이 구멍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럴 때에는 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점선의 형태로 숨은 선의 형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에 이 구멍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부분을 절단을 해서 오른쪽에서 본 모습을 이렇게 도면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절단면을 표시를 한 도면을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럼 선들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형선. 우리가 이 제품을 눈으로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이 외형의 선을, 보여지는 이 외부 외형의 선을 외형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치수선. 이 제품에 대한 형상의 크기를 나타내는 선을 치수선이라고 하고 이 외형선으로부터 그 간격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선을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치수 보조선은 이러한 치수선을 기입하기 위해서 이 외형선으로부터 인출한 이 선을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지시선. 특정 부분을 지시를 하거나 기호등을 나타내기 위한 선을 의미를 합니다. 이 지시선은 특정 부분을 지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 45도의 각도로 기울여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숨은 선은 대상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를 하는 선을 의미를 합니다. 이 제품을 우리가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 이 구멍의 형상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의 선을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표시한 선을 숨은 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선을 숨은 선이라고 해요. 선의 형태에 따라서 실선, 파선, 쇄선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외형선은 실선,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도 마찬가지로 모두 실선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숨은 선은 점선, 즉 파선으로 작성이 됩니다. 여섯 번째 중심선. 어떠한 도형의 중심이나 대칭을 표시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회전체의 중심을 나타내는 선을 중심선이라고 하고
이처럼 그 중심에 일점세선의 형태로 중심선을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원도 마찬가지로 일점세선의 형태로 중심선을 작성을 합니다. 이 중심선은 일점세선으로 작성을 해요. 7번째, 가상선. 가공 전 또는 가공 후의 형상이나 이동하는 부분의 가동 위치를 표시를 하거나 또는 특정 부분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이점세선의 형태로 가상선을 작성을 합니다. 가상선은 이점세선입니다. 8번째, 파단선. 파단선은 왼쪽에 절단된 단면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에 절단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때 그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을 파단선이라고 합니다. 파단선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이렇게 스플라인, 물결 형태의 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파단선은 실선으로 작성을 해요. 그 다음 9번째, 해칭선. 해칭선은 절단된 단면을 나타내는 선을 해칭선이라고 하고 해칭선은 45도의 각도로 작성을 합니다. 해칭선도 마찬가지로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절단선은 절단한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입니다. 이 절단선은 일점세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양 끝에는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절단선은 일점세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숨은 선의 형태는 이렇게 파선으로 작성을 하고 중심선은 일점세선, 가상선은 이점세선, 그리고 절단선은 일점세선으로 작성을 하고 양 끝에는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외의 나머지 선들은 모두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러한 선들은 모두 굵기를 갖고 있는데 선의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선이 굵은 실선인지 또는 가는 실선인지 간략하게 그 선의 굵기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의 중요도를 생각을 한다면 선의 굵기를 외우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제품을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제품에 대한 형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의 외형을 나타내는 외형선은 매우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굵은 실선의 두께는 0.35부터 0.7mm까지 그 두께를 표현을 하는데 이 굵기는 도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외형선은 굵은 실선을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품을 눈으로 바라봤을 때 숨겨져서 보여지지 않는 이러한 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선들은 외형선이나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숨겨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은 선으로 작성을 하는데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형선보다는 덜 중요해요. 그래서 외형선보다는 덜 두껍게 중간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숨은 선은 중간의 굵기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치수선들, 중심선, 가상선, 파단선 등 이러한 선들은 외형선이나 숨은 선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가는 실선으로 작성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모든 선들, 가는 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가는 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모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의 용도에 따라 이러한 명칭이 부여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숨은 선은 파선으로 작성을 하고
중심선은 1.3선, 그리고 가상선은 2.3선, 절단선은 1.3선으로 작성을 하고 그 외의 나머지 선들은 모두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선의 용도, 선의 중요도에 따라서 선의 굵기가 결정이 되는데 외형선의 경우 가장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굵은 실선으로 작성을 하고 수문선의 경우 외형선보다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절반인 중간의 두께의 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외의 나머지 선들은 모두 가는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배웠는데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금 진행했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실습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충분히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면 템플릿과 도면 양식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